자유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검찰 로비 받아서 짝짝꿍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면 그건 검찰이 뒷구멍으로 딴짓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걔들. 그리고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 반대 안 한다고 하지만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명 있어요. 벌써 나발 부른 사람들. 그것들은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거 반대하는 거고.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탄이 이제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 법안을 네. 국회에 던졌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정부 입법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오래 뭐 입법 예고다 그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 상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정부 입법이지만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수사 인력이 이제 지금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 늘리고 수사 범위도 좀 확대를 했죠. 2급 이상의 공무원들. 들을 때마다 헷갈릴 때는 공수처는 처음부터 쭉 얘기해 줘야 돼요. 질문을 해주세요. 예. 다 해설을 하려고. 자, 일단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 아니에요? 비리수사처. 범죄수사처.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이제 대통령, 예. 그다음 장관, 차관, 청와대의 뭐 지금 비서관들부터 쫙 다 들어가죠. 비서관, 수석 다 들어가고요. 2급 이상의 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국회의원 당 들어가요.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고. 다만 국정원 직원은 3급 이상. 아, 국정원 직원은 상급 이상. 권력이 있는 곳은 상급 이상.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들도 다 들어가죠. 그럼 검찰에서 2급 배우자 공무원 친인척까지 들어가죠. 검찰에서 2급 이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직급이 되는 거죠? 부장검사가 대상이 되나요? 그렇게 급을 안 치고요. 그거는 검사, 판사는 다 들어가요. 판사, 검사 다 들어가고. 아, 판검사는 다 들어가요? 아,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군대도 별 하나 이상 다 들어가고 경찰도 경무관 이상 다 들어가고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기관에 있는 검사나 경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고.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뇌물 먹고 뭐 직권남용하고 이럴 때 수사를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논의되던 보다는 대상의 공무원도 넓어졌고 대상 범죄도 넓어졌죠. 공무원은 다 대상이에요? 아니 2급 이상이라고 2급 이상. 그다음 직무 관련된 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직무 관련된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가 포함이 되는 건데 자기 신분 플러스 직무 관련된 범죄. 그런데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그럼 말단까지도? 아니 범죄의 범위가 아까 경무관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검사하고 경무관 이상은 사소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 없어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음주운전 걸리니까 지가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다 해야 돼. 검사 우리 저기 김모 검사장이 제주도에서 베이비로션 들고 돌아다녔다가 CCTV 찍힌 거. 그 검사한테 그냥 놔두면 없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베이비로션 들고 다니는 게 검사장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는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다 대상이다.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에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하다가 이 대상 범죄가 자기들이 그 인지를 했을 때는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 넘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사하고 있던 것을 자기들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이제 경제사범을 수사하다가 뇌물 준 게 나왔습니다. 뇌물 준 게 나왔다 또는 검사가 봐준 게 나왔다. 이러면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 자,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정말 연관성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러다 보는데 조사를 하는데 일반 민간 기업인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검사가 나와? 경찰청장이 나와? 경찰서장이 나와? 그럼 연관된 범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통보를 하면 공수처에서는 우리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한다. 보내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지금 공수처 수렴의 원칙. 그러니까 우선 수사권. 그런데 우선 수사권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공수처로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공수처가 봐서 이건 공수처가 해야 되는 하는 게 맞다.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수사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수사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기소권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현재 나중에는 그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지면 뭐 여기 뭐 수사만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수사권만 갖고 있으면 공소유지를 일반 검찰에 맡기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사권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동시에 기소도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종전에 논의되고 있던 뭐 그 특수검사들 20명 갖고는 공소유지도 계속 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총 몇 명으로? 검사는 지금 30에서 50명. 네. 공수처예요? 네. 예. 30명에 50명이고, 수사관은 지금 70명 되죠. 60에서 80명 정도 한다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60에서 80명 정도. 일단 30에서 50명 검사라고 한다면 박영수 특검이 20명이었었는데, 그렇죠. 네. 박영수 특검의 두 배 작게는 이상. 1.5배 내지 2.5배까지.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특검보까지 하면 한 25명 됐죠.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한시적으로 돼 있는 네. 거니까 이거는 이건 계속 공소유지를 계속하고 자, 계속 그럼 수사를 해야 돼요. 공수처에 가 있는 이 검사들은 다른 데 갔다가 또 공수처로 옵니까? 아니면 계속 공수처에서만 근무합니까? 공수처장은 검찰로부터 우선 예. 퇴직한 지 3년 지나야죠. 지나야 되고요. 검사도 옷을 벗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50명의 검사를 임명할 때 예. 검사였던 사람은 반이 넘으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체 숫자 중에 네. 그다음에 현직 검사나 검사장이 바로 이게 더 센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또 내가 여기도 먹어가지고 검찰을 봐줘야지 이런 놈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검사 물이 빠져야 되니까 3년 이상 지난 사람만 시킨다. 예. 검사들도 완전 이제 일로 넘어와 버리면 다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검찰 바로 못 벗으면 들어오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공수처에서 옷을 벗고 나 검사로 돌아가려면 3년이 3년 지난 이상이 다음에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지. 검찰도 못 가고 청와대도 못 가요. 청와대도 못 가요? 1년 동안. 청와대는 1년 동안 못 가고 검찰로 가려면 3년 동안 못 가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 게 예. 그 검사 출신이었던 사람 중에 예. 검사의 숫자는 반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공수처 검사는 예. 검찰 출신이 반이 넘으면 안 된다. 예. 예를 들어 30명이면 15명 넘으면 안 되고 그럼 그 15명, 나머지 15명 어떻게 채워요? 변호사 출신으로 채우는 변호사 출신. 검사를 안 해본 변호사. 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괜찮고. 그렇죠. 그렇죠. 그 검찰의 식민지 왜 그럴까? 검찰의 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규정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검찰이 예를 들어서 예. 공수처가 생기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생길 것 같으면 내가 저걸 방해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제일 쉬운 전술적으로. 방법이 뭐겠어요? 다 들어가는 거야. 다 거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먹어버리는 거지. 우리 패밀리. 예, 예. 제국주의 그러니까. 논리. 그러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공수처 구성원들은 어떻게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S.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있죠. 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뭐 대통령이 바로 임명해 버리면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추천위원은 그럼 또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게 이제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법원 행정처장, 차장. 예. 대한변협회장, 뭐 그게 당연직이고 또 당연직이구나. 국회에서도 추천하고. 여야가 추천위원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와서 공수처 검사 추천위원회를 만들긴 하지만 한 번 걸러지고 난 다음에 이 추천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처장은 청문회도 하고요. 청문회 대상이요? 네. 장관급입니다. 네. 추천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국회에 다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처장은? 네. 처장은. 처장은 연임이 지금 못하게 돼 있고 네. 3년만 딱 하게 돼 있고. 그러고서 또 청와대 같은 데 못 가게 돼 있고. 네. 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어 없어요?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제한할 수 없으니까. 예. 근데 이 공수처라는 기관이 굉장히 이제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공수처 안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그럼 어디서 일반 검사 수사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다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나 경찰이 다 할 수 그 있어요. 중요한 지적인데 네. 거기에 이제 야당이나 그동안 검찰에서 반대 논리를 제기했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옥상옥. 그거는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예를 네. 들어서 자 검사가
검사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 이런 걸 조사를 해요. 근데 자기가 나가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다 딱 걸려. 그럼 누가 수사를 하죠? 경찰한테 걸려. 음주운전하다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는 네. 거예요, 그냥.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공수처 검사라고 한다면 그냥 일반 형법에 근거해서 검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이 없는 거지. 네. 그 검사가 늘 평상시에 야 음주운전 이리 와봐. 그리고 너 뺑소니 운전 이리 와봐. 자기가 조사하다 자기가 음주운전해 그러면 현장에서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경찰이 수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 네. 검사하고 공수처 검사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다 검사잖아요. 그걸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뭐하러 만들어 저걸. 그러니까 뭐가 다르니까 만든 거지. 조사 대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대상으로만 하는 거니까.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죠. 네. 약간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 있고 이제 검사는 그냥 검사. 그러면 검사는 국회의원을 수사 해요 못해요? 공수처 생기면? 그거 저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는데 공수처가 우선 수사를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아. 통보를 아까 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러면 공수처가 하더라도. 이를 갖고 와라 하면 갖다 줘야 그래서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네. 모든 예를 들었고 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 수사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검찰에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원칙이었지만 지금서부터는 공수처에서 그리고 공수처는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대통령이나 법무부 직할 산하가 아니라 중립기관으로 만들어서 여야 정치적 외풍을 안 받으려고 하는. 예, 근데 뭐 삼성그룹에서 예. 분식 회계를 수사를 하다가 그 공무원들에게 예. 공무원 경찰에게 일부 한 3천만 원 이렇게 준 것이 있다. 뇌물 예. 준 것이 있다. 이렇게 되지면 그것도 통보를 해야 돼요. 예.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공수처에 판단할 때는 이 큰 덩어리가 이게 분식 계획가 더 큰 덩어리라고 하면 안 갖고 오지 말라. 너희들이 수사해라. 검찰 특수부서하고 검찰 예. 무슨 경제팀이나 예, 예. 이쪽에서 조사해라. 금조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조부. 근데 이게 보니까 뇌물 부분이 본질이다. 이렇게 하면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경준과 김종주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뇌물 부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와라. 그런데 여기서 진경준한테 뇌물 준 건 찍기다 치고 김종주가 이 분식회계 한 게 더 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검찰에서 이거는 수사해라. 기계적 분리를 해버리면 피고인들이 인권 문제도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할 때 피곤해지지. 효율성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네. 원래 검찰은 수사 못하게 하는 게 지금 검찰 개혁의 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당분간은 그게 아직 제도가 완성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검사가 수사를 할 수밖에 하지만. 없으니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사실은 이게 정착이 되면 검찰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경찰이 하는 거를 이제 공수처가 그렇게 뺏어오거나 되죠. 경찰이 하거나 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이제 아니,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청. 예. 수사청이 생기게 되면 검사도 수사하고 싶은 사람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도 수사하고 싶은 사람 여기 와갖고 수사청이 이제 독립되니까 만들어진다면, 그 네. 전까지는 네.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네. 이 대목에서 지금 이제 공수처가 거론된 지가 국회에서 거론된 지 한 20년 됐잖아요. 벌써. 예. 계속 자초를 했었는데 그 자초를 한 게 뭐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그랬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검찰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거 못하게끔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검찰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공수처 설립에 그 대해서. 부분에서 나는 진일보했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혹시 이제 지금은 그러지만은 뒤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워낙 지금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서 뒤로 장난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시민들이 주의해서 보실 거는 네. 지금 그 자유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검찰 로비 받아서 짝짝꿍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면 그건 검찰이 뒷구멍으로 딴짓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걔들. 그리고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 반대 안 한다고 하지만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명 있어요. 벌써 나발 부른 사람들. 그것들은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거 반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수사 대상이 되고 더 세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막을 거다. 그러니까 굳이 검찰 출신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범죄 대상자들이 막는 거지. 그러니까 깡패들이 경찰서 많이 생기면 싫어하듯이 네네. 이것들이 막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검찰 내부의 사람들이 말은 못하지만 하고 있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나서서 떠들지 않아도 애들이 막아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법안 가지고 이제 경찰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러면서 질질 밀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시간 다 갈 것이다.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이 부분을 통과 못 시키면 실질적으로 그 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계기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네네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지금 법사위 간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금태섭 변호사 네. 평소에는 공수처 반대 입장인데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당의 입장이 당이 이제 당론 합죽, 당론 찬성이면 당론 찬성하기 전까지는 자기 의견을 내겠죠. 네. 그러다 이제 당론이 공수처 지금 그러니까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당론 이제 의총에서 토론하다가 이것이 당론 찬성이게 되면 쫓아오는 거죠. 그때까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겠죠. 이제 그렇지 이제 그 간사로서는 민주당의 간사로서의 입장을 이야기하지 그럼요. 개인 입장을 내기는 어렵겠죠. 아니, 개인 입장도 내겠죠. 그 토론하기 전까지. 결정되기 전까지. 결정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내죠.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당론이 쫓아야 이게 되죠.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의원들 다 서명해서 아마 과반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입법 발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수처 설립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통과시킨다. 이런 이번 전략이 회기라는 건 연말 안에. 연말 안에. 그렇죠. 80명에서 120명 정도 늘리고 예. 수사 범위도 좀 확대를 했죠. 예. 2급 이상의 공무원들 들을 때마다 헷갈릴 때는 공수처는 처음부터 쭉 얘기해 줘야 돼요. 질문을 해주세요. 예. 다 해설을 하려고. 자, 일단 첫 번째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처 아니에요? 비리수사처. 범죄수사처.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이제 대통령, 예. 그다음 장관, 차관, 청와대의 뭐 지금 비서관들부터 쫙 다 들어가죠. 비서관, 수석 다 들어가고요. 2급 이상의 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다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국회의원 당 들어가요.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가고. 다만 국정원 직원은 3급 이상. 국정원 직원은 상급 이상, 권력이 있는 곳은 상급 이상.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들도 다 들어가죠. 그럼 검찰에서 2급 공무원 배우자 친인척까지 들어가죠. 검찰에서 2급 이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직급이 되는 거죠? 부장검사가 대상이 되나요? 그렇게 급을 안 치고요. 그거는 검사, 판사는 다 들어가요. 판사, 검사 다 들어가고. 판검사는 다 들어가요? 그런 얘기. 그거를 하도록 돼 있고. 자, 일반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정말 연관성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조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를 하는데 일반 민간 기업인을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검사가 나와? 경찰청장이 나와? 경찰서장이 나와? 그럼 연관된 범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네. 그렇죠. 통보를 하면 공수처에서는 우리 이쪽으로 보내. 이렇게 한다. 할 수 보내면 있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지금 공수처 수렴의 원칙. 그러니까 우선 수사권. 우선 수사권. 그걸 이제 우선 수사권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공수처로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예. 공수처가 봐서 이건 공수처가 해야 되는 하는 게 맞다. 그걸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수사를 했어요, 이제. 네. 이렇게 수사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기소권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현재 나중에는 그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지면 뭐 여기 뭐 수사만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에 수사권만 갖고 있으면 공소유지를 일반 검찰에 맡기면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해줘야지. 군대도 별 하나 이상 다 들어가고 경찰도 경무관 이상 다 들어가고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기관에 있는 검사나 경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고.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해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뇌물 먹고 뭐 직권남용하고 이럴 때 수사를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논의되던 것보다는 대상의 공무원도 넓어졌고 대상 범죄도 넓어졌죠. 공무원은 다 대상이에요? 아니 2급 이상이라고 2급 이상. 그다음 직무 관련된 거는. 아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직무 관련된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가 포함이 되는 건데 자기 신분 플러스 직무 관련된 범죄. 그런데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그럼 말단까지도? 아니 범죄의 범위가 아까 경무관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검사하고 경무관 이상은 사소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 없어도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철성 자유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다 검찰 로비 받아서 짝짝꿍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면 그건 검찰이 뒷구멍으로 딴짓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거야, 걔들. 그리고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 반대 안 한다고 하지만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명 있어요. 벌써 나발 부른 사람들. 그것들은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그거 반대하는 거고.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탄이 이제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 던졌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정부 입법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굉장히 오래 뭐 입법 예고다 그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 상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정부 입법이지만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을 할 겁니다. 수사 인력이 이제 지금 경찰청장 같은 경우가 음주운전 걸리니까 지가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다 해야 돼. 검사 우리 김모 검사장이 제주도에서 베이비로션 들고 돌아다녔다가 CCTV 찍힌 거. 그 검사한테 그냥 놔두면 없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베이비로션 들고 다니는 게 검사장의 직무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그런 거는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다 대상이다.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종전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하다가 이 대상 범죄가 자기들이 그 인지를 했을 때는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 넘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수사하고 있던 것을 자기들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경제사범을 수사하다가 뇌물 준 게 나왔습니다. 뇌물 준 게 나왔다 또는 검사가 봐준 게 나왔다 이러면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통보